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고평가 논란 테슬라 주가, 테슬라가 알려주는 투자의 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중국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테슬라 주가가 왜 오르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전에 테슬라 주가 상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가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여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작년 10월 23일 날 250달러였던 주가가 연말에는 410달러까지 약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1월 들어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2월 4일에는 최고가 968달러를 찍었습니다. 한 달 동안 2배 넘게 상승한 건데요. 자, 3달 반 동안으로 계산했을 때는 약 4배가량 상승을 한 겁니다. 자, 3달 반 동안 4배가량 상승했다니까 엄청난 상승률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자,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시장이 잘 알고 있겠죠. 자, 우리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테슬라의 상승을 보면서 어떤 투자의 팁을 찾고 또 수익을 어떻게 좀 더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캐치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밑빠진 독에 돈을 붓는, 돈 먹는 하마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성장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2018년 1월 자, 테슬라 모델 3 생산 차질이 여전하고 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4월 1일 날 만우절날 테슬라 파산했다는 트윗을 보내면서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거리게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생산 차질, 자금난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2018년 8월에는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애플로 대거 이직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테슬라가 신뢰를 잃고 있었다, 이런 말이고요. 자, 투자자들하고 갈등 끝에 상장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고 투자자들의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주가 관리를 못한다고 비난을 받지 않고 경영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이렇게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부품 공급 업체들한테 지급한 대급을 환급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기도 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2대 주주가 일론 머스크가 꼭 CEO일 필요는 없다, 주가 부양을 위해서 CEO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4월 1일 만우절 트윗으로 인해서 또 법정까지 출두하면서 테슬라 위기설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이고요.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비아디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넘어가면서 테슬라는 한물 같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만큼 테슬라는 오랫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성장성을 의심받아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에 관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논쟁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공매도 세력의 대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월가 공매도의 대가 아인홍과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자주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었냐? 테슬라는 오랫동안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짙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테슬라 창업 이후에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은 2019년까지 한 해도 흑자를 낸 해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이제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을 뿐 지금까지 매년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표적이었죠. 자, 그러면서 연구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적자폭을 크게 키웠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는데 아인혼의
경고, 공매도를 계속 하겠다. 테슬라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테슬라를 비난하면서 바퀴가 빠진 자동차다. 이런 이야기를 2019년 4월까지도 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와 아인혼 간의 설전, 짧은 반바지라고 조롱을 하면서 곧 쇼커버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등 어쨌든 공매도 세력들은 오랫동안 테슬라를 먹잇감으로 삼아왔다는 것이죠. 자, 테슬라의 객관적인 실적과 기업 가치를 본다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투자자는 절대 테슬라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순손실을 냈고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펄을 산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PBR은 무려 20배에 이르고, 자, EV 에비타는 68배, S&P 500 평균의 5배에 이르고, PSR 역시 S&P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치는 게 더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인혼 같은 공매도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공공연하게 공매도 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테슬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CEO인 캐서린 우드가 있는데요. 자, 그녀는 오랫동안 테슬라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롱 포지션을 취할 것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롱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캐서린 우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8년 8월 테슬라 주가가 5년 내에 4,000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슬라는 저평가 상태라는 주장을 펼쳤던 건데요. 자, 그 당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의 등살을 못 이겨서 차라리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 당시에 우드가 주가가 오를 건데 왜 상장 폐지를 하느냐? 자, 그것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장을 유지할 것을 권유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말에 따르면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세는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고, 자, 거기에서 테슬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ESS 시장의 성장,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고 롱 포지션을 취해야지 투자자로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오랫동안 보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2018년 이후로 약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요. 자,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2019년 10월 기사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초토화됐고 하루 만에 1조 원 넘게 손실이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가 대표적인 공매도 투자자인 아인혼에게 반바지를 선물했답니다. 자, 그러면서 숏 포지션으로 인한 손실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또 한번 조롱을 한 거죠. 앨런 머스크에게 대박을 안겨준 건 공매도 세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4천억 원 돈방석에 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금 월가의 승자는 테슬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 수년간의 논란 끝에 결국 승자는 테슬라가 되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파괴적 혁신을 가진 기업이 승리했고 주가는 상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테슬라 말고 또 혁신적인 기업들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 가치 투자자들이 납득하지 못한 기업들이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세일즈포스와 같은 기업들인데요. 자, 애플은 지난 15년 동안 55배 상승했고요. 자, 아마존은 15년 동안 46배,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은 15년 동안 46배, 넷플릭스는 15년 동안 84배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역시 지금 지난 10년 동안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6배 상승을 했고요. 자, 앞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테슬라 역시 승리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점을 테슬라가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테슬라 사례에서 또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큰 부의 창출은 S곡선의 시발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 또 한 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 수년 동안 공매도 세력에 시달렸고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실을 맺으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공매도 세력들은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S곡선이 바로 뭐냐? 어떤 산업의 트렌드가 새로 형성될 때 급격한 성장을 하는데, 자, 처음에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시기에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이 끝났을 때 다시 성장은 둔화되면서 부가 쪼그라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S곡선, 바로 대박이 시작되는 곡선의 특정 부분, 급격한 성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이어보면 어떤가?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나오고 또 진입을 하고 성장을 누리고 나오고 또 새로운 산업에 진입을 하고 성장을 누리고 나오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 이렇게 S곡선 여러 지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은 장기적으로 큰 부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치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을 보면은 가치 투자 역시 나름대로 그 성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 그는 현재 세계 3위 부자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박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혁신적인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혁신이란 무엇인가? 세상 트렌드를 급격히 바꿀 만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바로 그것을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혁신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을 등장시켰던 애플이 있겠고,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시대를 연 아마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주도하는 기업과 그 주변 기업을 탐색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량주 몇 종목을 산 다음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결국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시간을 이겨낼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테슬라의 사례에서 또 한 번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테슬라는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시대를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